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19,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 박스권을 좀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시장이 많이 하락한 것과 대비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좀 굳건하게 버텨주면서 우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웨이브와 에이브, 또 체인링크까지 좀 알트코인들의 두드러지는 장세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한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떤 전문가님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방송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함으로써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주식 쪽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반등 나오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비트코인은 그래도 지금 18K, 19K 이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다가도 그 18K 부근에서 누군가 자꾸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계속 이러면서 천천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간이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라인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은 쉽게 우리가 쉽사리 뚫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파동 더 뚫리더라도 지금 라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좀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카카오톡 얘기를 하셔가지고 카카오 네. 얘기를 좀 하셔서 좀 주말에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어떠셨어요? 네. 불편하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네.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이제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좀 그죠.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회원분들도 또 불안해하시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시장 또 안 그래도 네. 지금 힘들잖아요. 힘든데 또 저거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해들 네. 하시고. 그래도 좀 생각보다 장이 좀 버텨줘서 네. 사실 많은 리딩이 좀 필요하지 않았던 그래도 주말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주말 사이에 그래도 비트코인 요즘 네. 잘 하락도 아니고 네. 상승도 아니고 잘 버텨주고 있어서 네. 나름 그래도 좀 좀 긴장하면서 선방하고 있다. 봤지만 네. 긴장하면서 봤지만 네. 괜찮았다. 괜찮았다. 네. 아무리 카카오에 좀 영향이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시장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또 재미난 소식 가져오셨나요? 좀 네. 준비를 하셨나요? 저번에는 네네. 이제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좀 재밌는 네. 소식 갖고 왔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일단은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디파이 이런 섹터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관련해서는 잘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네.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오늘 다뤄볼 내용들이. 그죠. 이론적인 거지만 제가 이제 POW나 이런 POS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이더리움이 변환을 하면서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돼서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네. 큰 좀 네네. 시가총액 무거운 코인이 이게 네.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때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접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네. 그 전부터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였었고 많은 기업에서도 이 채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에 네. 비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돌리는 게 지금은 손해다. 손해다 네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채굴 네네. 산업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채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네.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짜 곡괭이 들고 이렇게 채굴을 네. 하나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게 금이나 광석, 광물 채굴한다는 이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광물 광부들이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채굴을 한다. 비트코인들 채굴을 한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를 이제 명칭을 POW라고 하죠. 네.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채굴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비트코인 채굴 이게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고사양일수록 이제 처리 속도가 빨라갖고 더 많은 네. 양의 이제 보상을 네네.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싼 채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ASIC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갖고 오로지 이 채굴을 위한 이 반도체 이 기계를 만든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가격이 최고가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진짜 이상까지 비싸네요. 나가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POW를 하려면 그래픽 카드도 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오르고 또 엔비디아의 주가도 올랐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GPU도 좀 좋은 GPU를 써야 된다. CPU인가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작년에 이제 네. 한참 이제 그래픽 카드가 언제 오르냐면 네. 작년 같은 이제 불장이 2번이나 있어요. 큰 네, 불장이. 그렇게 큰 불장이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네. 사람들이 똑같은 전기 소모를 해도 이 비트코인 개수가 그죠. 똑같은데 네. 그 가격이 오르니까 이 채굴기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들이 일반 컴퓨터 나는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 네.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다니까 네네네. 이게 거기서 막아놨어요. 이 채굴기는 좀 아니고 채굴 전용 이제 이거는 아, 한정돼 있게 얼마까지 네네네. 한정돼 있게 이렇게 딱 막아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제한을 풀고 그걸 이제 채굴을 해서 계속 수요도가 높아져서 그래픽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채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정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채굴에 대해서 네. 내가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이제 뭐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이제 거래 네. 내역에 이거를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아, 네. 합의 좀 방법이 어렵네요. 이제 네. 새로운 뭐 블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검증을 해갖고 아, 이 암호 네. 수식을 연산을 풀어요. 연산을 컴퓨터가 이제 풀게 네. 되면은 그거를 채굴 보상, 네트워크 이제 보상으로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얻는 건데 아, 네네. 그게 이제 말로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더 많은 이 거래를 암호를 푸느냐. 그 많은 암호를 풀게 되면은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그냥 한마디로 채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의 채굴기를 네네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이제 코인의 보상을 얻는다라고 좀 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러한 그럼 암호를 누가 만드는 건가요? 이런 네. 암호는 네.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거래, 사람들이 거래를 거래에 함으로써 의한 그 암호예요? 블록이 네네네. 이제 생산돼서 그 아,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그러면은 네. 거래에 의한 암호를 우리가 푸는 게 채굴 작업 방식인 거죠. 그죠. 네네. 그리고 처음에 저도 이제 접했을 네. 때 연산식을 뭐 푼다 했을 때 네네. 우리가 뭐 진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 네. 건가, 이거 네.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아, 네네. 채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죠. 비트코인 뭐 채굴을 네. 한다 뭐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비트코인 이제 한참 채굴할 때 하루에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최초 출시 당시 2009년에는 하루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량이 50개까지도 굉장히 쉽게 채굴할 수 있었어요. 아, 네. 진짜 좋은. 네. 그때 50개를 만약에 채굴했다면 지금 좀 부자가 되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비트 그죠? 네. 50개를 채굴했다면 굉장히 네. 큰 이제 돈을 네. 갖고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채굴에 뛰어드는 사람도 없고 아, 굉장히 네. 프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적은 사양의 이제 채굴기 가지고도 네. 쉽게 비트코인을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반감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네네. 형성되다 보니까 네네네.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채굴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확실하게 네. 이제 있겠죠. 근데 뭐 장점이라고 한다 보면은 이 우리가 채굴을 하려면 어쨌든 돈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큼에 대한 우리 어쨌든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이상의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가격대가 확실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보안성 같은 데도 보안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남용을 쉽게 할 수 없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가 뭘 함부로 네. 해킹한다거나 뭐 이렇게 얻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최초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뭐 공급량도 굉장히 흩어져 있고 네네. 지금 다 남은 이제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럼 POW의 채굴 방식은 우리가 지금 최소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어쨌든 채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장된 그런 금액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첫 번째로. 어느 정도. 네. 그리고 또 보안성도 괜찮고 맞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접근성도 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누구나 채굴기 이제 뭐 가면은 인터넷 사이트 보면 채굴기가 있어요. 네. 굉장히 뭐 저가의 제품도 있긴 한데 네. 우리도 이제 집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집에서 이거 뭐 채굴기 막 돌리고 있으면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난방이 필요 없겠네요. 전기세가 네.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이 나오겠죠. 이제 어머니들한테 등짝 스매시를 이렇게 그죠. 맞을 수도 있고 혼났습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네네. 이렇게 뭐 공장을 세워서 네. 이제 따로 거기서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막 최소 몇만 대씩 이렇게 정도를 해줘야 네.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이 있는데 뭐 한두 대 갖고는 해갖고는 비트코인 뭐 0.0000 몇 비트 뭐 요 정도. 네. 그럼 지금 장점을 들어보니까 네. POW를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단점도 좀 있을까요? 네, 단점도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채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채굴 이제 업계에 뛰어들면서 이 채굴 이 난이도를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하죠. 네. 해시레이트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연산을 풀어야 더 많은 일을 해야 그 비트코인 네.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똑같은 전략을 이제 전기세를 나는 쓰고 있는데 네. 보상이 줄어들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해시레이트 지금 현재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네, 알기로. 지금 네.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가 네.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아지고 네. 보상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아, 그렇게 되면 그죠.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자산 시장이 떨어지고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만 이 블록체인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뭐 NFT 관련된 그리고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섹터들에 네. 대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뭐 많은 걱정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단점을 계속 이어서 네. 설명드려 보면은 이제 채굴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기를 아무리 돌려도 비트코인 이제 보상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네. 적어지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는데 이제는 뭐 전기세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팔아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채굴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조금씩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양상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동하다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한 좀 문제, 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게 중국에서도 좀 제재를 했던 것 같아요. POW 방식으로서 지금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 POW 방식으로 하는 거 기업들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제재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네. 시장이 중국에 네. 원래는 중국이 90% 네. 이상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그런데 이 채굴도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환경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굉장히 그죠. 뭐 먼지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채굴까지 엄청나게 해대니까 더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아, 이제 채굴을 네. 하는 양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이 암호화폐 좀 보유 국가가 1위가 중국이었는데 그 네. 국가가 이제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면서 지금 1위는 이제 미국 쪽으로 좀 아, 바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좀 옮겨간 부분이고요. 우선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해시레이트가 좀 높아지면 우리 보상에 대한 그런 물량이 좀 적어진다는 것이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런 파워를 유지해야 하지만 좀 단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좀 막대하게 쓰이기 때문에 좀 단점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보상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보상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채굴 방식을 좀 쓰는 걸까요? 일단은 네. 이 채우기를 산 사람들이 일단 뭐 하시레트가 아무리 높아지고 보상이 적어지고 네. 뭐 전력을 써도 결국은 이 미래성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아, 네.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 쪽에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네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채굴 기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보상이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추후에 미래에 더 많은 이제 앞으로 2024년 뒤에 또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네. 좀 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반감기 이후에 계속 비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채굴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채굴에 대한 네네. 보상이요? 네. 채굴에 대한 보상이라면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우리 채굴 받는 보상이랑 뭐 다른 것들을 주는 건 아니고. 근데 한 것도 네.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계속해서 반감기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네. 채굴이랑 반감기를 같이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런 채굴하는 거와 반감기 시기를 좀 맞춰서 우리가 채굴을 한다면 뭐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가 채굴 시점을 좀 이해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거를 좀 이해해 보면 그냥 될까요? 우리가 뭐 반감기를 통해서 네. 이 채굴 시점을 참아서 우리가 뭐 채굴을 한다 그거는 네. 좀 무리가 있고 네네. 아무래도 반감기 이슈가 있으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이제 보더라도 반감기가 처음에 아까 제가 이제 50개의 비트코인이 이제 네. 한 블록당 이제 보상을 주어진다고 했어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뭐 25개 그리고 12.5개, 네. 6.25개 이런 상태인데 4년의 주기로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제 채굴 보상을 반으로 점점 줄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가치가 상승한다고 했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이 타점,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반감기가 있었던 이슈들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계속 보여줬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가 이제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2024년의 반감기 뒤에는 또 어떤 사이클로 갈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여기 기대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도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하잖아요. 그 네. 기대감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물량을 좀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우리 POW 채굴 방식의 코인 중에서 좀 가장 대장 코인, 물론 비트코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코인들도 많이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다. 있어요? 뭐 네.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뭐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네. 비트코인 다음 뭐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네. 이번에 머지 업데이트 그죠. 관련해서 빠졌으니까 비트코인 다음에 뭐 도지코인 그리고 뭐 라이트코인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이번에 가장 수혜를 본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레이븐 코인까지 이렇게 했죠. 아, 네,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번에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을 하면서 이더W도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더W랑 이더리움 클래식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이더리움 W를 일단은 중국에서 만든 이제 이더리움 그 POW 방식의 이더리움 W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출시를 했는데 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상품이에요. 아, 이더리움 네네. 클래식은 원래 기존에 예전에 이거 이더리움이 있었어요. 이더리움이 있었는데 이더리움 이제 다오 해킹 사건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해킹을 당했어요. 아, 그 해킹 네. 당했는데 거기 개발자 중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더리움을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기존의 이더리움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눴어요. 근데 기존의 파드가 네. 만들어진 게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아, 새롭게 네네. 많은 이더리움이 지금의 이제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양분이 된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POW에서 그럼 이더리움과 또 레이븐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 코인이 가장 좀 대장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이븐 코인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게 좀 전망이 좋을까요? 네, 일단 보면은 일단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더리움이 기존의 뭐 채굴 POW 방식에서 POS로 넘어오면서 네. 그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채굴기는 돌려야 하는데 우리가 네. 기존의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네.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수입 수단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채굴기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인데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주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레이븐 코인이 이 수요 수익 탄산이 맞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두 번의 펌핑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두 번의 펌핑이 나왔는데 네. 그때 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굉장히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왔다. 그리고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코인입니다. 아, 왜 가슴이 아플까요? 예전에 이제 상장과 동시에 네. 우리 36만 네, 이 정도 프로가 엄청 올랐어요. 하루가 36만 프로요? 네. 네. 당일날 이제 와,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하루 만에 다 빠졌습니다. 다 뱉어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고점에 이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뭐 99.99%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레이븐 코인을 네.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요? 네. 너무 많이 이제 올랐다 보니까 네네네. 그걸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지금도 가슴 아픈 코인이지만 근데 최근에 또 투자 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업비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웬만하면 이제 원화 마켓에서 투자를 하지 이 BTC 마켓에서는 잘 투자를 안 네. 하거든요. 네. 수요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이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많이 펌핑이 되더라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혹시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또 레이븐 차트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제 레이븐 코인을 이제 차트를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제가 두 번의 펌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이제 3월쯤에 이더리움 POW에서 POS 이제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슈가 뜨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어요.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더리움 이거 그러면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더리움 클래식 더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많이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매수하면은 이제 꽝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도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당시에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코인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단기 이슈로 단기 호재성으로 올라간 코인들은 잠깐 반짝이고 결국 다시 되돌리기 마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호재성 이슈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눈물을 좀 머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뭐 탈출 기회도 줬었고 굉장히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등등 메이저 코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충분히 탈출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또 급등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점이 또 물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점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조금씩 흐르는 이제 양상이 보여지는데 일단은 여기 라인 19,0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지금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19,000원, 1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슈로 인해서 단기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온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레이븐 코인도 좀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원래는 이제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보면은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좀 일정하게 보이는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어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추가적인 원래 하락이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 상단 하락 추세선을 뚫고 저항받다가 뚫고 큰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그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뜬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여기 안착하고 여기 만약에 삼각수렴 안에 들어온다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다시 이어지고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레이븐 코인 그럼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가랬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레이븐은 또 한 번 상승 나오는 거 아니야? 이더리움 뭐 머지 업데이트 다음에 뭐 서지 업데이트 뭐 버지 업데이트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많은데 그 이후도 뭐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BTC 마켓에 있고 지금 안 좋은 패턴의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면서 오히려 바닥 다지는 거 보고 지지선에서 제대로 들어가시길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OW에 이슈 있는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과 또 레이븐 코인까지 좀 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POW의 그런 단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POS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POS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POS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더리움 관련해서 네. 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네. 뭐 이름만 들었을 때 좀 어려워요. 뭐 지분 증명 방식 네. 딱 이것만 들었을 때는 뭘 지분을 증명해? 뭘 방식해? 네. 그래서 좀 어려운데 네. 그냥 지분 증명 방식 그냥 POS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네. 거예요. 그냥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 코인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을 칩시다. 비트코인을 이제 스테이킹 네트워크 보상이 맡기면은 그거에 검증된 수수료로 인해서 그 코인을 보상을 받는다고 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코인에 대해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보상이 커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안전한 방법이네요. 내가 가질수록 보상을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코인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약간 네, 내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POS 네. 그 스테이킹 관련해서 이런 코인들은 좀 가벼운 코인들보다는 좀 네, 무거운 그쵸. 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가벼운 코인일수록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무거운 네. 코인일수록 좀 이자율이 좀 안정스럽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뭐 5%, 7%, 10% 내외인 코인들도 메이저 네. 코인들도 굉장히 많긴 있거든요. 근데 와, 이 좀 단점이 있다면은 한번 이제 스테이킹을 맡겨놓으면은 이 네. 락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폭락하거나 급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게 좀 네.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POS 방식 중에서 또 바이낸스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바이낸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네. 네, 일단은 바이낸스 제가 그래서 갖고 왔는데 네. 이 바이낸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테이킹 상품이 있어요. 이 네. 거래소의 상품이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많은 이제 요 보면은 화면을 보면은 뭐 30일, 60일, 뭐 90일, 120일 네. 이 기간에 따라서 이 보상 스테이킹 좀 그 요율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네. 이 보상이 좀 달라진다. 그걸 통해서 락업을 해놓고 그 락업된 기간 동안 완벽하게 락업을 하면은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네. 뭐 간단하고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해외 거래소에 그 코인을 사서 락업을 이제 맡겨서 스테이킹 맡길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 이율이 굉장히 네. 높은 코인들이 있어요. 뭐 30%, 뭐 40%, 많게는 뭐 네. 80%, 100%까지 있는데 그런 코인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보상을 주는 코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좀 이율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코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뭐 네. 이율을 나쁜 우리가 그냥 뭐 가볍게 지금에서 우리가 뭐 해외 거래소를 잘 이용을 네. 못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국어 지원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어 지원을 그죠, 안 안 한다고 했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영어로 돼 있고 우리 코인 용어 같은 경우도 처음 잡다 보니까 막 어렵고 네. 뭐가 뭔지 어지러워요. 거기다가 이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뭐 송금을 해서 뭐 코드를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해외 거래소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 배우시면 할 수 있는데 어렵고 이 국내 거래소에서도 우리가 네.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최초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말고도 이 코스모스 코인에 대해서 네. 업비트에서 이제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업비트에서 코스모스 코인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연 드디어 이자율이 나왔네요. 네. 20%가 된다고. 20%요? 네, 지금 예금이 한 7%대가 나와서 난리가 네.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대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20% 이제, 네.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을 맡기고 네. 다음 날에 뭐 바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난 아, 코인을 네. 빼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락업되는 기간이 22일이 걸려서 22일 이요? 22일 네. 동안은 락업이 걸린다. 네. 하지만 우리가 보상을 이제 연 단위로 꼭 굳이 1년 만기 채워야 네.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뭐 3일하면 3일만큼의 그 이자율, 네. 4일하면 4일만큼 이자율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코인을 조금 더 물량을 좀 모아가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내가 모은 만큼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죠.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일단은 네. 뭐 코스모스 코인을 기존에 뭐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네. 난 지금 가격보다 너무 높게 갖고 있어. 너무 물려 있어. 지금 마이너스 막 50%, 네. 60%야. 근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힘들죠. 코인으로 네. 수익도 봐야 되고 탈출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우리가 같이 이용해 보면서 보유량도 늘리면서 나중에 추후에 탈출 기회를 노려보자 이런 계획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 업비트 말고도 네네. 우리 또 비싼 거래소 굉장히 최근에 막 핫한 이슈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비싼 거래소에는 또 신기하게 스테이킹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코인도 다양하고 뭐 폴카다 뭐 체인리크 뭐 등등 크로노스 뭐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유를 보면은 10% 내외로 좀 안전한 코인들 위주로 잘 스테이킹 돼 있고 네. 우리 국내 거래소 뭐 빗썸이나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 빗썸 거래소로 이동해서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코인들 있다. 내가 가지고 코인들 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이걸로 나는 네. 추후에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스테이킹 서비스 맡겨서 보상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POS에 좀 단점이 보일 수가 있을까요? POS도? 네, 아무래도 네. 필수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뭐 락업된 그런 락업되는 게 가장 문제고 락업된 기간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된다는 점. 묶여 네네네.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코인이 네. 꾸준히 뭐 우상향하고 잘 아, 올라가고 그죠. 있으면 상관이 기분이 좋은데 네네네. 이게 갑자기 급 폭락을 해버리면 네. 우리가 뭐 손절 이런 것도 할 수도 없이 그냥 손발에 꽁꽁 묶인 채 그죠.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네네네. 문제점이고 아무래도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여유롭게 나는 이 보유량을 늘리면서 추후에 네. 미래 난 이 미래 가치성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 네네. 나는 이 코인을 계속 조금씩 모아야지. 이러신 분들이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POS 버전은 네. 그래도 속도가 좀 빠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POW보다는 전송 맞죠. 속도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그런 거가 개선이 좀 된 것 같은데 POS도 이러한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DPoS라는 네, 또 맞습니다. 다른 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POW에서 우리가 POS로 넘어왔고요. 다음은 DPoS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DPoS 일단 뭐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네. 일단 이 개인 이런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에 맡기는 게 아닌 이 오브스라는 코인, 뭐 개별 이슈 코인 플랫폼에서 스테이킹하는 이제 방법도 제가 갖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오브스 코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이 있지만 그래서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오브스 관련 코인에서 테트라라는 이제 개인 지갑이 있어요. 오브스 전용 지갑인데 이 테트라라는 지갑을 만들어서 메타마스크 이제 개인 지갑과 연결해서 이 오브스 코인을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테트라에다 보내고 이 메타마스크에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인을 보상을 시키는 건데 여기도 이 오브스 코인도 아까 아나운서님이 궁금하신 그 DPoS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코인이 스테이킹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궁금하시거나 뭐 진짜 나 스테이킹에 대해서 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하니까 그때 오셔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DPoS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간접 민주주의 방식과 좀 비슷하다, 위임하는 지분증명 방식이다라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것도 좀 네,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POS에서 뭐 D를 붙여서 DPOS 네. 하는데 위임 지분 증명 방식. 네. 아까 지분 증명 방식에서 이제 위임이라는 단어가 또 붙은 건데 네. 뭘 또 위임한다는 건가? 그죠. 말로 들으면은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보면은 기존의 POS 이제 방식은 한 명의 관리자가 이렇게 있고 중앙 체제가 있고 여러 명에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스테이킹 하는 방식이었는데 DPoS는 이렇게 여러 명의 위임자가 있습니다. 관리체가 있고 위임자가 있고 이 위임자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채굴하는 방식이다. 이게 스테이킹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관리를 한 명이 할 때 스테이킹 보상을 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서 관리자를 두고 그 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편리하게 확장성을 이제 넓힐 수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점이 있다면은 또 아무래도 우리가 탈중앙화 체계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탈중앙화랑 좀 어긋나는 그런 네. 이미지여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그러면 DPoS 방식에 또 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DPoS 네. 당시 이제 코인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오보스 코인도 네. 그렇고 뭐 스팀, 뭐 엘프, 리스크, 뭐 테조스, 아크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고 DPoS 관련 코인들 스테이킹 하는 법들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 때문에 많이들이 사용을 하는데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위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테이킹 서비스 맡게 돼서 네트워크 보상률이 조금은 떨어진다. 처리 속도가 빨라진 대신에 보상률이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 무거운 얘기들 좀 해봤는데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POW의 문제는 3가지 정도였습니다. 과도한 에너지 소비, 또 과도한 전자 폐기물, 또 중앙화 문제로 인해서 또 POS가 등장을 했는데요. POS 또한 또 완벽한 또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POW만큼의 검증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 좀 없었고요. 또 네트워크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또 DPoS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DPoS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이런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은 탈중앙화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부족한 점이나 단점들 이렇게 많지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점이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될 점인 것 같고요. 우리 1부 이렇게 유일 전문가님과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우리 디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OS를 좀 배우면서 스테이킹에 대한 단어를 좀 들었는데요. 스테이킹과 디파이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유일 전문가님, 디파이랑 스테이킹 좀 다른 부분인가요? 좀 이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네.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네.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네트워크 이제 검증에 대한 우리가 코인을 네. 가지고 있으면 네트워크 검증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치면은 네. 이 디파이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네. 있거든요. 여러 가지 디파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코인을
네.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도 해주고 네. 빌려주고 우리가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디파이가 스테이킹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서비스네요. 그렇죠. 근데 네. 완전 다른 개념인데 네, 네,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자 농사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파이는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 말 그대로 지분 증명,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자체 코인 네. 이제 개발사에서 진행하는 제품이고 거래소 이런 데서 진행하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는 디파이 플랫폼이 또 따로 있다. 아, 파생 네.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디파이 같은 경우는 뭐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네. 일단은 뭐 그런 허가가 하나도 필요 없죠. 우리 네. 이제 자유로운 탈중앙화 금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시장을 운영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직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도 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근데 네. 디파이 관련된 뭐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다 체인링크, 뭐 유니스왑, 테제도스 아까 말했던 뭐 앵커, 카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뭐 어떻게 찾아보냐, 뭐 디파이 이런 거 어떻게 아냐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코인마켓캡에 가면은 우리가 다 뭐 섹터별로 정리되어 있게 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코인마켓캡에 가서 보셔도 되고 이따가 무료 방송 오셔서 좀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디파이 장단점이 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네. 우리가 코인을 맡김으로써 이것도 네. 락업이 되겠죠. 맡김으로써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그 정도를 한 70%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이 대출을 받은 코인으로 또 다른 코인을 살 수 있는데 그 아, 코인을 네. 사고 그 코인을 또 맡겨서 또 대출을 받는 계속 이런 시스템이 이제 좀 계속 지금 톱니바퀴처럼 네,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이제 레버리지를 그죠. 이용한 그런 느낌인 거죠. 와, 굉장히 그런 느낌으로 네.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네. 많은 사람들이 욕심 지금 비트코인 막 그죠. 떨어지니까 네. 19K, 18K 지금 저점인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투자를 네. 하고 싶고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받고 그걸로 또 사고 네. 또 대출을 맡기고 계속 아, 이런 식으로 네. 레버리지 효과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직접적으로 하락만 나오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디파이의 그런 플랫폼을 보자면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해서 이제 대출을 레버리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지금 없나요? 네,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데 네. 미국에서도 지금 뭐 규제를 이거를 해야 된다, 뭐 말해야 된다. 근데 탈중앙 금융인데 네. 왜 니들이 개입을 하냐 그러냐 그죠. 이러면서 좀 싸우고 네. 있죠. 그래서 자꾸 이 탈중앙하라고 네. 하는데 자꾸 뭐 중앙화 쪽으로 좀 가는 느낌도 들고 아. 계속 좀 애매한 느낌으로 좀 애매하네요. 네, 네.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POS 쪽에서도 스테이킹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좀 봤었는데 네. 디파이 쪽도 이자율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디파이 네. 쪽은 또 이자율이 이 장난 스테이킹 쪽이랑은 네. 완전히 좀 아, 달라요. 진짜요? 네, 굉장히 네. 많이 높은 상품도 있고 굉장히 뭐 네. 괜찮은 상품도 있는데 네. 디파이 상품 제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네. 요율이 뭐 연간 이율이 뭐 80%가 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 네. 60%, 70% 많게는 막 네. 4,000%, 3,000% 이런 코인도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쉽사리 잘못 건드렸다가 그 코인이 갑자기 상장폐지 그죠.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음, 아무래도 네. 그 코인에서 좀 잘 알아보고 네. 어떤 뭐 시스템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잘 보고 우리가 이 스테이킹 서비스나 디파이 이제 플랫폼에서 잘 이용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그냥 이유 80%?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1,000만 원 네. 넣으면은 내년이면 1,800만 원? 야 이거 금방 떼보자 되겠는데 하고 그냥 막 투자를 했다가는 갑자기 코인이 그냥 사라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이 네, 요점 그죠. 잘 확인해 보시고 항상 고리스크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고리스크는 위험한 위험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디파이의 단점 얘기를 해주셨을 때 지금 탈중앙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다음에 알아봐야 할 솔랜드 있죠. 네.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인데 솔랜드에서도 좀 탈중앙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 이슈가 좀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솔라나 관련해서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네. 디파이 플랫폼 이제 솔랜드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솔라나 이제 고래가 있었어요, 1위가. 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계속 맡기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이 청산이 청산당하는 네, 거죠. 네. 선물 시장과 와, 비슷한 네. 흐름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 담보금을 더 추가로 네. 넣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 어마어마한 금액 때문에 담보금을 쉽사리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적정선 가격까지 네.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남지 않으면은 그 솔라나의 460만 개가 물량이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그러면 그 가격도 네, 그렇죠. 엄청나게 하락을 하겠네요. 그게 네. 시장에 이제 엄청난 양이 와, 공급되다 네. 보니까 솔라나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솔라나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솔라나 관련된 이 솔랜드 문제가 생기고 또 그죠. 솔라나 또 기반 생태계 코인들의 또 기반 코인들 그리고 NFT 시장 여러 가지 생태가 네. 다 망가지면서 그죠. 그러면 네. 너무 큰 일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연쇄로 아.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네. 이 청산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고 이 네. 솔라나 이 솔랜드 이 플랫폼 자체에서 네네네. 솔라나 1위 거래에서 이제 연락을 취해갖고 네네네. 얼른 너 담보금을 더 넣든지 어떻게 뭐 그 네. 해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이거 탈중앙 금융인데 니네가 이 사람 금액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줘도 되는 거냐? 그 사람이 청산에 당하면 당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죠. 많은 그런 반발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겼고 솔라나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사실 많아요. 지금까지 뭐 네. 블록도 굉장히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 솔라나 뭐 기반 지갑 해킹 사건도 있었고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불안불안한 상태고 이 솔라나 입장에서는 계속 뭐 우리는 이더리움을 뭐 따라잡기 네. 위한 뭐 프로젝트를 한다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이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네. 솔라나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너무 음.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좀 많은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디파이 관련해서 어쨌든 솔라나랑 솔랜드 쪽이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앵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파이 공부하면 그렇죠. 무조건 앵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앵커를 따라갈 만한 디앱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기승전 앵커다 이런 말이 투자자분들한테 있을 정도로 앵커 정말 상당히 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앵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디파이 네. 플랫폼은 앵커 프로토콜 하면은 다들 네. 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 네. 계신데 이 앵커 프로토콜이 어떤 코인을 우리가 주도해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디파이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면 루나입니다. 루나 이제 네, 맞습니다. 테라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연간 이율을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1달러와 1대1 이제 패딩된 그죠. 상품인데 네. 그거를 맡기면 그 쉽게 말하면 내가 달러를 맡기면은 연 이자율이 20%가 나오네. 그죠. 야 이거 이자율 은행에 내면은 이거 10%도 안 되는데 20% 이거 네. 미쳤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시총이 우리가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메이저 코인이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코인이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의문점이 생기게 나옵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 네. 우리가 달러를 맡겼는데 연이자를 20% 준다고? 네, 그러면 네. 어디서 주는데? 라고 이제 묻자 이거를 루나 코인 거기서 이제 메꿔서 그 보상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준비 담보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는 준비 담보금도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오직 루나와 이 테라랑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네네. 그런 시스템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뭔가 그러시는 위험하죠. 분들도 있고 네. 아니 뭐 어떤 사람 먼저 이제 하신 분들은 야 네. 이거 꿀이다 이거 좋다 네. 수익을 왕창 볼 수 있다 하면서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나 이제 테라 디패깅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셨고 또 앵커도 많이 하락했죠 그 사건 이후에. 앵커 네. 코인은 네. 루나 코인에 비하면 네, 그죠. 맞지 않- 양반이지만. 네, 네. 테라랑 루나 사건 네. 그것 때문에 루나 이제 테라는 완전 네.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고 네, 네. 루나 기존의 루나는 이제 루나 클래식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네. 400% 50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루나가 이제 루나 클래식으로 가면서 새로운 이제 루나 네. 2.0이 나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 네. 곤도형 코인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 저기 울려놓고 저게 네. 말이 되냐. 그죠.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좀 슬픈 네. 사건이었죠.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를 이제 뒤흔들 만큼 엄청나게 큰 슬픈 사건이었다. 네, 또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 루나까지 좀 겹쳐지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많이 내려온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상 디파이를 얘기를 할 때 전에 썰전 코너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에로 캐피탈이나 셀시우스 같은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다 디파이 섹터 쪽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유인님? 이거 디파이 괜찮은 건가요? 네, 저번에도 네. 방송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뭐 쓰리게로 캐피탈, 네. 뭐 블록파이, 뭐 셀시우스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네. 이더리움, ST 이더 이제 디패깅 사건을 인해서 이더리움 굉장히 네. 가격을 하락했었죠. 그때도 네. 이제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사람들이 네. 이제 이더리움을 막 사요. 이더리움을 사갖고 이제 그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를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출로 네. 돈을 받고 다시 이더리움을 맡기고 다시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이동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ST 이더라는 증표가 있어요. 네네. 그 이더리움 맡기면 주는 증표 같은 건데 그 토큰이 이제는 이더리움과 1대1 디페깅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 있죠. 문득 생각이 들죠. 네. 이거 루나 사태랑 비슷한 네. 뭐 그런 사건이 되니까 이제 뱅크런 사태가 쭉 일어나면서 와, 연쇄 이제 네. 줄 차산이 나면서 이더리움 이제 쭉 하락했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고 그때 뭐 이더리움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큰 수익을 네. 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좀 시장이었거든요. 양파피 시장 자체가. 네네네. 비트코인 자체가 좀 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이더리움이 급락하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 같이 떨어지면서 이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급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거 야 하락 이거 이렇게 했는데 또 하락하는 거냐 이거 네. 언제까지 하락을 하냐 이더리움이 저 고점 6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30만 원인데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더리움 기반 NFT 시장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뭐 다른 코인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네. 코인들까지 다 같이 죽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슬픈 사건이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가 대출 네. 그냥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준다고 해서 그냥 막 덥석 아싸 이거 꽁돈이다 하면서 대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돈이고 우리의 소중한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것이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있겠습니다. 네, 디파이 사실상 선물 시장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파이 섹터를 조금은 잘 이용하면서 수익을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디파이 네. 섹터를 우리가 이용하기 전에 네. 그 디파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요율과 이 코인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네. 일단은 디파이 섹터들이 지금 규제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잡 알트코인이나 좀 네. 시가총액 낮은 알트코인들보다도 좀 무거운 코인들 뭐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 뭐 체인리ンク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무거운 코인들 위주로 이자율이 좀 상품이 괜찮은 이제 상품을 찾아서 우리가 맡겨서 이제 이자를 받는 게 좋아 보이고 이 디파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자율이 넘나들고 뭐 이상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좀 뭔가 원금 모장이다, 뭐 그렇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것들이라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도 디파이 플랫폼에서 이제 네.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파이 플랫폼 단점이 좀 많지만 그래도 장점만은 좀 확실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체인링크 같은 좀 무거운 종목들 좀 투자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조금 남았는데 지금 비트코인 19.1K 구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9K 좀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좀 정말 많이 궁금한데 유일 전문가님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네. 비트코인 살짝 보면은 일단은 제가 아침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이상한 모습을 이제 캐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이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잘 움직이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모습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일정하게 똑같죠. 지지해주는 네. 공간이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보다면 디센들 이제 트라이앵글 그래서 하락 패턴으로 나갈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거 하락 추세선 상단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불안한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근데 이 네. 차트상 11월 중순 아니면 11월 초쯤에 이 패턴이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좀 강력한 상승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이제 위험한 상황이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뭐 알트코인도 그래도 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움직임 없네. 내 것만 안 움직이나 하면서 그냥 뭐 샀다 팔았다 계속 이렇게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꾸준히 타점을 잘 잡으셨다면 넉넉하게 기어서 이제 스윙으로 스윙 관점으로 좀 보셔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괜히 우리가 수수료만 나갈 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있다. 지금 하락 삼각형 패턴이 좀 보이는데 좀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다면 하파동 정도 좀 불안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매매하시면서 수수료를 좀 빼앗기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일님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하게 좀 어려운 것들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1시 반에 무료 방송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도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실 거죠? 우리 네. 무료 방송 오시면 네. 지금보다 더 우리가 더 소통을 하면서 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네네. 오셔서 여러 가지 기법도 알려드리고 뭐 이해가 네. 안 가신 분들 내용들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제 무료 코인, 히든 코인도 잘 잡아가시고 여러 가지 기법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흐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1시 반부터 유일무이한 유일님의 또 무료 방송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유일님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